안녕하세요. 차신성입니다. 오늘은 LB가 과거에 어떤 주식이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NDA를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HLB를 지켜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HLB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HLB 편을 쉽게 이해하려면 거래량과 변곡점을 알아야 합니다. 거래량은 HLB와 삼성전자 거래량 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래량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매집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상승 여력이 가중된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곡점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HLB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차트를 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하향하는 차트, 개미무덤, 이런 망할 주식,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어. 노발대발 하셨을 겁니다. 이 차트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주황선과 핑크색 선을 보셔야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선을 돌파해야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 삼성전자 거래량 편에서 설명했던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눈에 띕니다. 2001년 7월 구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하려다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러면 주식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차트인데 여기에서도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출현하면서 더 깊은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거래량 없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시작하고 그렇게 1년 정도 지속되다가 2005년 1400%가 상승을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주황선과 핑크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한 바로 이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핑크선과 주황선을 돌파하고 나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요.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스권은 세력이 개인의 물량을 털기 위해 주가를 지루하게 만들면서 인내심 없는 물량을 털어가는 데 활용하거든요. 박스권의 특징은 고점과 저점에 갇혀서 주가 변동폭이 거의 일정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박스권이란 적게는 10% 등락폭에서 많게는 50% 등락폭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력이 장기전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그리면 적게는 500%,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등락폭이 보입니다. 박스권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나눠서 구분짓기도 하지만 이동평균선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위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까지의 박스권이 생깁니다. 이 구간에 보여주는 변동폭은 1900%입니다. 이렇게 큰 변동폭을 만들면서 시세 차익과 개인의 물량을 털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강력한 힘을 지닌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1900%요? 1900%나 되는 어마어마한 등락폭을 과연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결과는 차근차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변곡점을 돌파한 지 2년도 안 되어 600%가 상승하면서 어느덧 박스권 중단까지 우상향한 모습이 보입니다. 2005년 7월 변곡점이 나오면서 우하향을 시작합니다. 변곡점이 어디죠? 주황선과 핑크색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1400%가 상승한 자리를 보면 거래량이 붙었습니까? 아니요, 붙지 않았습니다.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주체들은 고점에다가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5년 3월 25일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이때 거래량을 살펴보니 30만 주가 터졌네요. 그중 기관이 25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시세 차익을 이용한 매도 물량은 없었다는 거죠. 세력은 1400%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겠죠. 2007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 거래량이 출현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세력이 매집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도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걸 확인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죠? 2007년에 터진 두 번의 대량 거래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LB가 1700%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박스권 중단까지 도달하면서 아직까지 상단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HL백의 역사적인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2011년 10월 7일 저점을 기록하고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하게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박스권의 상단인 회색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돌파에 성공한 박스권은 상단이 하단선이 되어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2013년 기준 초록색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는 5000%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처음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1900%의 이격도가 매우 커 보였는데 현재는 5000%라니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HLB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5년도 6월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한 모습이네요. 2005년 1900%가 오른 시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변곡점이 발생하고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산을 세우고 조정 기간을 거쳐 상단에 닿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2019년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뭐가 생기죠? 바로 변곡점이 한 번 더 생깁니다.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더니 초록색 이동평균선은 박스권의 하단이 되는 거고 박스권 상단은 위에 보이는 검은색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선의 이격도를 체크해보면 3500% 차이가 나네요. 처음 변곡점이 발생하고 1900%, 두 번째 변곡점이 발생하고 5000%, 세 번째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3500%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도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2019년 고점을 살펴보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현상이 두 번이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박스권, 2015년 박스권, 그리고 2019년 박스권. 박스권 하단부터 상단까지 단번에 오르지 않고 한 번의 산을 만들고 나서 조정 기간을 거쳐 재차 오르는 그런 모습이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간은 조금 걸렸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HLB 차트는 여기까지라 다음 설명은 주가가 오른 뒤에나 제 상상 속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상의 나라를 조금 보여드린다면 HLB 주가는 현재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 박스권 상단은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2005년과 2015년에도 박스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기간은 좀 걸리지만 박스권 상단까지 오른 과거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현재 주가에서 검정 이평선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검정색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2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해 본다면 저점에서 유입된 거래량은 HLB 세력의 매집이었다. HLB는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 상단을 단번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런 패턴은 아니었다. 급등을 만들고 조정기간을 거쳐 상단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HLB 주가는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했으며 상단부의 가격은 2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도 박스권 상단부까지 오르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HLB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남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차트를 배워 소위기 배로 차트를 배워 소위기 배로 차트의 신